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파트 9로 넘어가서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지역보건의료 사업에서 우리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얘기는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헬스플랜 2030을 볼게요. 자, 헬스플랜 2030. 지금은 헬스플랜 2030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시기에는 2020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 2030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요,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건강 형평성에 대한 얘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국가 암검진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라고 해도 되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자, 문제 1번. 국민건강증진법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봤더니 밑줄 친 기억에 대해서 쓰시오, 니은에 대해서 6가지, 디귿에 대해서 7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6가지, 7가지를 쓰셔야겠습니다. 자,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해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건강과 관련된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싶어요. 스스로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다 보면 삶의 질은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요. 그것이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된 목적입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과거 기출이긴 한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를 쓰시오라고요. 그러니 우리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지금 2021년 1월 1일 시행인 그 법에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2021년 12월 4일 시행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이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그리고 요게 더 들어가요. 신체활동 장려. 요게 더 들어갈 거예요.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구조의 2로 넘어가서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을 표시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사, 수입 판매업자, 담배값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인쇄해서 표기하여야 한다.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값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 흡연의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그리고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목의 발암물질, 이거 쓰세요라고 기출된 적 있죠. 니프티라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 모두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제12조로 넘어갑니다. 보건교육의 실시.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의 의의는 항상 중요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 근거하고 있는 보건교육의 내용은 뭐가 있어요?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보건교육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보건교육의 내용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갑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나오게 됩니다. 자,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해서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2002년에 1차, 2005년에 2차, 2011년에 3차, 2015년에 4차, 2020년에 제5차 계획, 그래서 헬스플랜 2030 시대로 도래하게 됐죠.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건강증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20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 2030 두 가지 모두 다 볼 겁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방법. 목표를 쓰시오. 괄호 안에 기역, 디귿, 미음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 리을, 비읍에 해당하는 중점 과제를 모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헬스플랜 2020의 이 체계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됐죠. 비전?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 그리고 처음에는 요 사업 분야만 크게 물어봤어요. 뭐가 있어? 이렇게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과제, 세부 과제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대표 지표를 물어봤고, 그 다음엔요. 세부 내용에 대한 목표까지 물어봤어요. 점점점 그 내용의 깊이가 깊어졌죠. 자, 이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헬스플랜 2020의 체계도 개념도를 보게 되면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세상이에요.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세상. 2030의 비전과 좀 다릅니다. 차이점을 좀 두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목표는 건강 수명 연장과 그리고 건강 형평성 제고예요.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사업 분야,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해야 돼. 그리고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감염질환 관리하고 안전환경 보건 그리고 인구 집단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강생활 실천 확산에는 뭐가 있어? 그 세부 중점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감염질환 관리와 관련된 중점 과제는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 관련 감염, 결핵, 에이즈가 있습니다. 자, 안전환경보건에는 식품안전 손상 예방이 있고요. 인구 집단 건강관리에는 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군인, 학교, 취약가정, 장애인 건강이 있어요. 학교 보건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건강 수명 연장이 뭘 의미하는데? 헬스플랜 2020에서 건강 수명 연장이란 2020년까지 건강 수명을 75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2020에서는 75세로 연장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헬스플랜 2020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세상이고 국민 모두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 구축을 위해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국가보건사업의 총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건강 수명 연장의 목표를 건강 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연장한다라고 설정하고 헬스플랜 2020을 추진함에 있어 집중적으로 노력이 대상이 될 중점 과제에 건강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건강 생활 실천 확산, 그리고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 감염성 질환 관리, 그리고 안전 환경 보건,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로 구분했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 체계 관리 분야를 포함시켰어요. 헬스플랜 2020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목표 달성률, 2020년 달성 예상도,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해서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개 중점과제 19개 대표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자, 헬스플랜 2020에서 얘기하는 대표 지표 기억해 두셨어야 했거든요. 자, 금연과 관련된 대표 지표.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과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이 대표 지표가 됩니다. 이거 2030이랑 다르거든요. 꼭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절주와 관련된 것. 성인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신체활동,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영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관리, 암 사망률에 대해서 발생률, 유병률 아니고 사망률에 대해서 봅니다. 자,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로, 심내혈관 질환은 고혈압 유병률과 당뇨병 유병률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로 대표 지표 삼았습니다. 자, 비만은요. 성인 비만 유병률이에요. 성인입니다. 자, 정신보건은요. 자살 사망률 감소예요. 자살과 관해서. 구강보건은 아동 청소년 치아 후식 경험률, 결핵은 신고 결핵 신환자율, 손상 예방은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을 대표 지표로 봤어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헬스플랜 2020이 제시한 학교 보건사업과 지표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지표를 차례대로 얘기하세요. 자,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구 집단별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학교 보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보건 사업에 대한 이 지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출제됐다고요. 최근 기출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2020년까지 교육부에 1개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17시도 교육청에 1개씩 설치해야 돼. 무엇의 설립? 학교 건강지원기구의 설립입니다. 자, 학생 건강 행태 및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현재 뭘 볼 거야? 뭘 볼 거야? 뭘?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건강 행태와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흡연율, 그리고 음주율, 그리고 비만 유병률,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체활동 실천율로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에 대해서 봅니다. 신체 능력 4, 5등급 비율을 보고 중고등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을 볼 거예요. 약물에 대한 얘기도 건강 상태 개선으로 들어간다. 학생의 시옷의 실천율 증가예요. 화장실 사용 후 비누 이용, 그리고 점심 직후 칫솔질, 개인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정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살 시도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을 봐야 된다. 요거 기출됐습니다. 이렇게 기입형으로 만들어 놓고 출제된 바 있어요. 학생의 땡땡땡 함량해야 돼. 성관계 경험률, 그리고 연간 성교육 경험률, 성태도 함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손상 안전사고 발생 감소,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 안전교육 경험률이 대표 지표명으로 들어와요. 역시 출제된 바가 있어요. 학생 인터넷 중독 감소,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있고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면 함유 학교 건축물 개선율에 대해서 볼 겁니다. 교육 환경, 성면 함유 학교 건축물 개선율을 봅니다. 자, 이제는 헬스플랜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 그림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 틀입니다. 미주신 A에 들어갈 기본 추진 원칙 6가지를 쓰고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분과 내용, 그리고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중점 과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전을 봐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2020에서는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세상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다르죠. 차이점을 두시고 총괄 목표는 같네요.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그러면서 아까 2020 책에 대해서는 볼 수 없었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추진 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 원칙에는요, 그 원칙을 물어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건강 우선. 보편적인 건강 수준의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겠다. 건강 수준을 올리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모든 생애과정, 생활터에 적용한다. 포괄적이죠.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연계하고 협력돼야 한다. 기본 추진 원칙 6가지였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분과가 6가지 있고요. 역시 그 분과별로 중점 과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헬스플랜 2020에서도 이 파트가 중요했죠. 그렇다면 헬스플랜 2030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 자, 분과, 금연, 절주, 영양, 신체 활동, 구강 건강과 관련된 얘기는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된 얘기.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 다르죠. 이 사업이 다르잖아요. 요거 달라지는 거 보이죠? 이런 얘기들 해주셔야 돼요. 꼭 6가지로 먼저 분류하시고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공부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정신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내용.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들어가고요.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에 암, 심뇌혈관 질환, 비만, 손상 들어갑니다. 감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기후 변화성 질환이 들어갑니다. 인구 집단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 들어가고요. 자, 건강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 제도 개선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재원 마련 및 운용,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이 중점 과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체계도 개념도 무조건 다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자, 다음은 헬스플랜 2030의 총괄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야겠다라고 2020과 2030의 목표는 같습니다.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몇 세로 달성하는가? 2020에서는 75세까지였어요. 75세로 달성하겠다. 2030에서는 73.3세 달성이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건강 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자. 소득 간, 지역 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소득 간, 소득 수준 상위 20%의 건강 수명과 소득 수준 하위 20%의 건강 수명의 격차가 생길 수는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격차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추자. 지역 간,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을 그 격차 2.9세로 낮추자. 자, 헬스플랜 2030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 결정 요인별로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정책 목표를 분과로 선정하고 각 분과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 4가지가 있고요. 분과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가 있어요. 자, 건강 결정 요인 4가지는 뭐가 있냐? 개인의 건강 행동, 사회 경제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사회 물리적 환경. 이러한 것들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에 결정적인 요인을 끼치는 거야. 이 4가지와 관련된 정책 목표. 개인의 건강 행동을 위해서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정신건강 증진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하고 그리고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하고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하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 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거예요. 자, 다음은 헬스플랜 2030의 대표지표입니다. 해당하는 대표지표를 모두 쓰시오. 2020에서의 대표지표 너무 중요했잖아요. 2030 역시 대표지표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근데 2020, 2030 주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 지표가 헷갈릴 수 있지만 절대 헷갈리셔는 안 되겠죠. 꼭 차이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성인 남녀 현재 흡연율,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이에요.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입니다. 자, 역량에 대한 얘기, 신체활동, 구강건강,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남성 자살 사망률, 여성 자살 사망률이 들어가요.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 관리율, 중독과 관련해서 알코올 사용장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암, 성인 남성, 성인 여성으로 나눠서 봅니다. 자, 심뇌혈관 질환은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특이하죠? 자, 비만은요. 성인 남성, 성인 여성으로 나누어 비만 유병률에 대해서 봅니다. 손상 사망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신고, 결핵, 신환자율이 들어가요. 자,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에는 MMR 완전 접종률이 들어갑니다. 기후변화성 질환에는 기후보건, 영양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대표 지표로 들어와 있어요. 2020이랑 완전 다르죠. 자, 영유아,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 자, 여성, 모성 사망비가 들어갑니다. 자, 노인 남성,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자,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대표 지표예요. 자, 군인, 군 장병 흡연율,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에는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에 대해서 대표 지표화시키고 있습니다. 암기입니다. 암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은 헬스플랜 2030의 분과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과제에 대한 대과제, 그리고 세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니은 댓글 리을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지금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염병은 너무 중요해. 근데 감염병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거잖아.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중점 과제는 뭐가 있고, 대과제는 뭐가 있고, 세부 과제는 뭐가 있는지 아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고 갈게요. 자,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의 중점 과제는요. 결핵의 조기 퇴치 및 사망률의 감소가 세부 과제 내용입니다. 에이즈,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 강화를 통해서 에이즈 검진, 치료 강화, 그리고 전국민 인식 개선시키는 거, 의료 감염과 관련해서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예방 행태를 개선해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형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의 검역 감시, 이를 통해서 신종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질 관리, 그리고 체계화를 세부 과제 내용으로 할 거예요. 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청소년, 아동 청소년 질병 사고 예방을 통해서 평생 건강 키트를 형성해야겠다. 청소년은 우리의 대상자들이 돼요. 그죠? 학교에서 우리의 대상자들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 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 증진 교육을 해야 되고요. 자, 학교 주변의 건강 유해 요인을 개선해서 건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 건강 진단과 건강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겠다. 자, 우리와 관련된 중점과제, 대과제, 세부 과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건강 형평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건강 형평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겠는데, 자, 문화적 다양성. 우리나라에 많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됐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다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다문화 시대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들의 수준을, 건강 수준을 올려줘야 되는데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마다, 문화마다 우리가 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문화적 역량. 그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볼 부분은 이겁니다. 건강 형평성. 건강 형평성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건강 결정 요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해보면서 그리고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목표들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보고 가야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건강 결정 요인이란 어떤 특정한 인구 집단이나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을 총칭하는 겁니다. 건강 수준을 높이거나 건강 수준을 낮출 수 있어요. 이 건강 결정 요인이. 건강 수준을 높인다, 낮춘다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 건강 형평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건강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그럼 이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영향하는 요인들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요. WHO는 건강 결정 요인을 크게 사회,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람과 개인적 특성과 행동의 세 가지로 제시했고 이를 세분화해서 세부적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의 세부적 요인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결정시키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WHO가 얘기한 걸 얘기해보래요. 수입, 사회적 신분, 직업이 있으면 좋겠고 신분이 높았으면 좋겠고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고 수입이 적당히 있어야지 내가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는 여력도 생기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 좋아야겠죠. 고용, 내가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건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지지만, 지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문화마다 다를 거고요. 유전적 특질마다 다를 거고 개인의 행동과 대처 수기.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건강과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자, 건강 서비스, 성, 이러한 것들이 건강 결정 요인의 세부 요인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죠. 읽어보시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이 건강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죠. 수입, 직업, 이런 것들이 건강 결정 요인이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건강 격차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대한 문제가 국민 건강 수준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건강 격차가 생겨납니다.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건강 수준에 격차가 생겨나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 수준의 차이가 생겨난다. 이 건강 수준의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자, WHO는 건강 형평성이란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지역적 요인에 따른 모든 인구 집단 간의 불공평한 그리고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건강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한다. 지역적 요인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가 있어. 그럼 건강 형평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서 건강 격차가 생겨났어. 건강 수준의 격차가 생겨났어. 건강 형평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건강 형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제 형평성 학회는 니은이란 사회적, 경제적 혹은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인구 집단 사이에서 체계적이고 잠재적인 개선 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니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강 형평성, 그리고 니은은 개인 간의 건강 수준의 격차다라고 하기보다는 집단 간의 건강 수준의 격차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건강 수준의 격차가 있지 않은 것을 건강 형평성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건강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 니은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억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건강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건강 불공평, 불평형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건강 형평성이란 어떤 집단 간의 건강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 건강 수준의 격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3번 갈게요. 2000년 유엔에서 빈곤, 질병, 환경 파괴 등과 같이 개발을 저해하는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세계적 문제예요. 구체 이행기간 및 이행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새천년 정상선언을 채택하게 됐어요. 2000년에. 그래서 2001년에 56차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개발 관련 8가지 과제라고 해서 자, 새천년 개발 목표 MDGs를 S로 명명했어요. 이 8가지가 무엇인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까지 이 8가지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8가지 목표를 얘기합니다. 빈곤 퇴치,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평등,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 증진, HIV, 에이즈 등 질병 퇴치, 환경 보전, 그리고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 자, 문제 4번 갈게요. 유엔은 2015년 기존의 이 MDGs를 대체 승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5년까지 이 MDGs 8가지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 끝났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 MDGs 8가지의 목표를 계승해서 SDGs를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2016년부터 2030년. 17개의 구체적인 내용, 17개의 구체적인 목표 얘기했거든요. 그걸 얘기해 보라고요. 자,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 제도, SDGs,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자, MDGs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어졌어요. 17개의 목표에 대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챕터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자, 국가에서 암을 관리해 줄 거예요. 주기적으로 일정한 대상자에게 암 검진해 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6개의 암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주기는? 그래서 어떤 검사 방법을 사용할 거야? 이거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암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그리고 검사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줄 친 기억부터 Y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밑줄 친 A, B에 해당하는 발생 위험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암은 위험입니다. 위암의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죠?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판단하셔야 됩니다. 2년입니다. 자, 연령 기준은요. 40세 이상의 남녀예요. 50세 아니고 40세예요. 위암은 40세. 위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위장 조형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위 내시경 검사가 기본이에요. 위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아, 너무 이상한데 얘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검사해야 되는데 얘 검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간암 검진 주기 6개월이 되죠. 대상, 연령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서 간암 발생 위험군 중에서 40세 이상. 그럼 위험군은 누가 되는데?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 간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6개월마다 검진해야 돼요. 간 초음파 검사와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해요?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합니다. 자, 대장암 몇 년 주기로? 1년 주기로. 2년이고요. 대장암은 1년 주기예요. 50세 이상의 남녀예요. 40세 이상의 남녀예요. 얘 둘을 가장 헷갈려 하시거든요. 절대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하기. 자, 대장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그리고 어떤 검사 두 가지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무슨 검사예요? 분변 자멸 검사예요. 그리고 대장 이중 조형 검사가 있죠. 자,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2년마다 할 거예요. 40세 이상의 여성 유방 촬영할 겁니다. 자, 자궁경부암 검사 검진 주기는요 2년입니다. 연령 기준 기억하셔야 돼요. 20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자, 검사 뭘로 할 거예요? 자궁경부 세포검사로 할 거예요. 자, 폐암이죠. 자, 폐암의 검진 주기 2년이에요. 54세 이상에서 74세 이하의 남녀 중에서 54세 이상, 74세 이상의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입니다. 자, 폐암 발생 고위험군 30감년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갑 곱하기 흡연기간 연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람.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일반 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에서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사람.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54세에서 74세 이하의 남녀 중 2년마다 검사를 할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검사할 거예요? 저설량 흉부 CT 검사할 거예요. 이 표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역보건 의료사업. 내용이 사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출제 빈도 높고요. 헬스플랜 2020, 헬스플랜 2030 이 부분은 정말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정리 잘 해주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겠고요. 자, 국가암검진은 너무 중요해요. 얘는 진짜 보건 전문가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얘기. 우리는 1차 보건 의료자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